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인천에 사는 태양맘입니다. 이 야심한 시각에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,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또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.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. 이게 아마 베스트셀러에도 올라와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는 책일 거예요. 제가 이 책을 읽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,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직장 생활 때문에 또 힘들고, 코로나 이제 격상 2단계로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가게문도 일찍 닫게 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즐기면서 일을 하자라는 스타일이긴 한데, 항상 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. 여러분들 그러시죠?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이 저에게 조금 많이 위로가 돼줘서 여러분께도 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작가는 정혜신 선생님이라고 할게요. 왜냐면은 이분이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신 분이고요. 1만 2천 명 속마음을 듣고 나누신 분이에요. 그리고 최근 뭐 15년은 정치인, 법조인, 뭐 기업 CEO, 임원, 뭐 이런 분들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이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다. 뭐 이렇게 이제 앞에 소개글에 나오는데, 그만큼 이제 유명하고 되게 좀 권력 있으신 분들도 이런 상담을 좀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구절도 좀 많이 와닿거든요. 나,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든다. 마음의 영역에선 그게 팩스다. 사람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.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거침없이 나를 표현할 때다. 모든 아기가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. 여러분, 이 구절 너무 좋지 않아요? 사람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.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거침없이 나를 표현할 때다. 모든 아기가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. 마음에 있는 그런 말이나 이런 걸 좀 드러내시는 편인가요? 어떠세요? 그러니까 태양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솔직한 편이라서 제 감정을 숨기지도 못하고,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저는 약간 이렇게 병들어가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, 어쨌든 뭐 상사가 됐건, 뭐 직장 생활을 예를 들면 뭐 상사가 됐건 아니면 부하 직원이 됐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건,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게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네요. 제가 사는 방식이.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제 공감이라는 거예요. 공감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, 공감이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.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공감이란 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옳다는 확신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, 죽겠다,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. 당신이 옳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를 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. 당신이 옳다.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.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당신이 옳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편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. 너 말이 맞아. 그래, 너 말이 맞아. 너 지금 너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옳은 거야. 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이 책이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고 이제 지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 책 제목만 들어도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, 여러분? 저 같은 경우는 좀 위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, 당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당신이 하는 거 지금 옳게 잘 살고 있어.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와 닿았고요. 태양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와의 그런 공감 문제도 조금 어쩔 때는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기서 또 지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아이에게 칭찬할 때 와우, 성적이 그렇게 올랐구나, 참 잘했다는 식으로 옳은 점수에 방점을 찍는 칭찬보다는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랐구나,
내가 이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나 보다. 참 애썼어. 라고 한다면 옳은 성적보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다. 성적이 오르는 상황을 이끌어낸 아이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다. 외형적 성과나 성취 자체에 대한 과도한 방점은 사람에게 성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가져오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집중은 안정과 평화를 준다. 부작용은 없다. 이 부작용은 없다는 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태양이한테 태양아 너 진짜 성적 많이 올랐네. 우리 아들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태양이 진짜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네 이러면서 우리 태양이가 이번에 노력하는 거 보니까 성적이 오를만해. 우리 태양이 맨날 진짜 막 집에 와가지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태양이가 노력한 거 엄마가 다 봐왔는데 너가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뤄냈구나. 너무너무 잘했어. 너무너무 칭찬해.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에 집중을 해주면 그 아이도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집중은 안정과 평화를 주고요. 또 부작용도 없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태양맘이 오늘 이제 직장에서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. 몸도 뭐 이렇게 요새 조금 이제 제가 신경을 쓰는 업무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거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어깨 쪽도 많이 뭉치고 부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전에 좀 치료를 받기는 했는데 몸이 이렇게 막 힘들고 아프고 이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오니까 약간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때로 관계를 끊는 힘도 필요하다. 요게 이제 그 주제고요.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인 간의 관계는 다르다.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만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. 상대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. 그것까지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다.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. 어떤 관계에서든 납득할 수 없는 심리적 갑을 관계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. 우선 내 건강성을 지켜야만 나중을 기약할 수도 있다. 공감자는 모두와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. 큰 오빠를 보지 않겠다고 한 동생의 마음도 옳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되게 많이 위안이 됐어요. 그래, 내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지만, 내가 해서,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막 죽자 살자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모적인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, 막 속도 상하고 그런데, 이제 역으로 말하면, 상대방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나만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. 이런 글이.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. 어떤 관계든 납득할 수 없는 심리적 갑을 관계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. 그러니까 때론 관계를 끊는 힘도 필요하다라고는 했는데 저도 많이 동감을 해요. 지금 이제 제가 40대 초반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. 그냥 주변에 친구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그냥 좋아서 사람 사귀려고 애쓰고 맞춰주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자아가 확실하게 선 상태고 저도 이제 좀 어른이 돼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직은 어느 정도는 철이 좀 덜 든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아이를 낳고 이제 신랑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른이 많이 돼 간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. 그러면서 예전처럼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나 이런 게 좀 덜하긴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선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나 정말 너무 힘들어. 정말 때려치고 싶어.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,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왜 그 사람은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걸까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면, 그래. 내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말자. 나는 나고,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되게 많이 또 위안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짧게 글이랑, 잘 안 보이시죠? 이제 글이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옹해주는, 안아주는 그림이 나오는데,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. 누구나 한결같이 공감받고 공감하며 살길 원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살기 힘든 건
공감까지 가는 길목에서 여러 허들을 만나기 때문이다. 그 허들을 잘 넘겨야 마침내 공감에 도달할 수 있다. 그토록 원하는 공감받고 공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허들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. 대표적인 허들이 감정에 대한 통념이다. 이 구절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거든요. 되게 이해는 가는데 마지막 그 구절이 대표적인 허들이 감정에 대한 통념이다.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감이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감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감정과 많이 연관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통념, 전체적인 감정에 대한 큰 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참 저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힘드시죠, 요즘? 그러니까 책 읽는 거 되게 어렵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적성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이렇게 오디오 이북이라고 해서 그냥 들으면서 보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책을 많이 고집을 했지만 요즘은 또 밀리의 서재로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좀 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힐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듣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다 보면 사람도 상황도 스스로 전모를 드러낸다. 그랬구나. 그런데 그건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건데? 내 마음은 어땠는데? 핑퐁 게임 하듯 주고받는 동안 둘의 마음이 서서히 주파수가 맞아간다.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. 공감 혹은 공명이다.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.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.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어서다.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? 다 이렇게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공감을 얻고 싶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봤는데요. 너무너무 좋았어요. 너무너무 좋고 또 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. 아,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고 힘들구나. 근데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나도 이겨내야지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, 사람이. 제가 오늘 약간 그런 날이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다 잡고 제 마음을 컨트롤하고 제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이런 책 읽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7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저를 정말 지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정보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.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태양맘이 될 거고요. 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, 진실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주무세요. 안녕.